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 페르마의 박엽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정식을 마무리하고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장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잘 아는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서 양변 더해가지고 우리 풀면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아주 기초적인 2원 1차 연립 방정식에 대한 해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벌써 수학 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아주 가볍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답이 다 보일 정도로 그죠? 한 번만 읽어보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우리 학원 교재들 살펴보시면 2차 함수랑 연결이 지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2차 방정식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계수 비교를 한 거예요. 계수 비교. 지금 x의 계수 비교 a'분의 a, 그 다음 y의 계수 b'분의 b, c'분의 c를 비교하니까 다 똑같더래.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위에다 뭘 곱하게 되면 얘랑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 똑같은 거니까 a, x에다가 뭘 대입하건 y에다 뭘 대입하건 식이 똑같다고. 그러면 뭐야?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 2x 더하기 2y 더하기 1이 0, 1이 아니라 2가 0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2만 곱하면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3,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4. 무수히 많죠? 어떻게 하나로 딱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할 수가 없다고. 그럼 뭐야 그게? 부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부정. 이 용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뒤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부정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우리가 함수랑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벽하게 똑같은 직선이 된다고요. 완벽하게 똑같은 직선. 다 겹쳐요. 다 겹쳐. 모든 점에서 다 겹친다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상수항의 b만 달라요. 그럼 얘는 함수로 따지면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함수로 따지면 얘가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평행이동.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나지 않아요. 같아지는 점이 아예 없다고. 그럼 이러한 x값은 아예 없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얘가 0이고 하나는 x 더하기 y가 만약에 0이래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얘는 자세하게 쓰면 0 곱하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0 곱하기 y, 그 다음 더하기 1이 0이라고. 아니 이렇게 되는 x, y가 있겠습니까? x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죠. 0에다가 y가 뭘 들어가도 0이죠. 근데 더하기 1이는 0이네. 이렇게 이걸 만족시키는 x, y 값이 없죠. 불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얘는 불능이다 라고 합니다. 불능. 얘는 부정. 불능.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래프로 보면 평행이동.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러면 y는 마이너스 x 평행이동한 거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다르다는 거죠. 아예 시작부터 달라지면 여러분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한 쌍의 해를 갖게 되는 그러한 그냥 우리가 아주 쉬운 앞에서 왔던 그러한 아주 쉬운 연립방정식.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교점이 하나인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 장에는 드디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일체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연립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x가 하나일 때 y가 하나. 그럼 2차 방정식은 x가 하나일 때 y가 두 개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x도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y도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쌍으로 맞춰보면 총 4쌍까지 나옵니다. x가 두 개고 y가 두 개니까 이 두 개씩 짝지어 보세요. 그러면 쌍이 4쌍까지 나오겠지. 4쌍까지.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계산이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차수가 하나 넣는다고 해서 그냥 뭐 간단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계산이 복잡하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연립 2차 방정식 넘어가면 해결 방법도 다양해요.
그 1차 방정식처럼 뭐 가감법과 뭐 대입법 이 정도만 알아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 어떤 걸 소거하고 어떤 걸 대입하고 뭘 또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방법이 다양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풀이법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예를 한번 풀어볼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자, 하나는 1차 방정식, 하나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이 앞에서 보면 뭐예요? 예. 하나는 1차, 밑에는 2차. 얘를 어떻게 푸느냐? 자, 1차 방정식을 어느 한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푼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숙지하셨죠?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얘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를 그러면 지금 x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죠. 대입. 얘를 대입하게 되면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한다는 거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전개하게 되면 4y제곱과 y제곱이 만나서 5y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y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자 플러스 1, 2가 2양 되면서 마이너스 1, 얘가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5y와 자 y로 인수분해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볼게요. 그럼 y는 5분의 1 또는 y는 1이라고. 이거는 이제 답을 어떻게 써주냐면 자 쌍을 지어줍니다. 자 y가 5분의 1. 그럼 y가 5분의 1이니까 y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x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7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이제 몇일 때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x값은 몇이겠어요? x값은 1이다 이렇게. 자 이거를 그냥 주르륵 답을 써버리면 얘가 얘랑 쌍인지 얘가 얘랑 쌍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y가 이 값을 가질 때 x는 요 값을 가져야 되고 y가 이 값을 가질 때 x는 이 값을 갖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쌍을 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서로 연립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 장 이제 요런 거. 그럼 2차식끼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두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2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 하여서 두 1차 방정식을 얻는다. 좀 헷갈리죠?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인수분해 하는구나. 거기까지만 지금. 그 다음 인수분해 한 거를 또 대입한대요. 자, 얘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이제 이 위에 식과 아래 식에서 인수분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어떤 게 돼요? 그죠? 얘는 지금 근데 얘는 조금 문제가 다르네요. 지금 이게 예제를 이렇게 들어놓으면 안 되고 지금 뭐 조금 문제가 적절하진 않은데 얘는 또 풀이 방법이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지 않고 선생님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2차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놓을게요.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얘가 뭐라고 할까요? 5 이렇게 할까요? 얘는 과연 어떻게 푸느냐라면 위의 식과 아래 식 중에서 인수분해 되는 게 뭡니까?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x 더하기 y와 얘는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x가 뭐랑 같아집니까? 마이너스 y랑 같아지죠. 그 다음 두 번째 x가 뭐랑 같아져요? x가 y랑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푼다는 거예요. 경우를 나누어서. 그럼 x가 마이너스 y랑 같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y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 y제곱이 5가 되고 y는 두 개의 값을 갖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5. 아, y는 자, 선생님 계산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아,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x가 y니까 대입을 해주면 2y제곱이 마찬가지로 5가 됩니다. 2y제곱이 얘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자 y는 똑같이 어떻게 해요? 2분의 5에 루트를 씌워주니까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르죠. y가 플러스 2분의 루트 10이면 x는 부호가 달라진다고. 그죠? y가 플러스일 때 x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 y가 마이너스일 때 x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x랑 y랑 똑같기 때문에 x랑 y랑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답이 총 몇 쌍이 나와요? 4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했듯이 이 강의 초반에 얘기를 했듯이 연립 2차 방정식은 쌍이 많게는 몇 쌍까지 나온다? 4쌍까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쌍을 4쌍을 적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쌍을 4쌍을 y가 플러스 2분의 x가 y가 이렇게 x가 y가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자, y가 플러스 2분의 루트 1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되는구나. 얘는 부호 바꿔서 얘는 동일하게 이렇게 4쌍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또 다른 풀이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마치 꼭 지금 방정식의 풀이를 풀이 방법이 정해져서 암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풀어라고 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풀이 방법이 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더 어렵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훨씬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풀이 과정은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이항한 다음 대입하고 자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한 다음에 경우를 나누어서 대입하고 이런 경우도 풀이 방법이 다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잘 알고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뭐 다 이거 암기해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교과 과정상 이러한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x, y항이 있는 경우 바로 앞에 거죠. 앞에 시에 보면 x, y항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상수항을 소거하고 이게 있으면 뭐 소거하고 이게 없으면 이차항을 소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막 이렇게 자세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얘는 1차 방정식을 대입해서 풀고 얘는 인수분해한 다음 대입해서 풀고 그 다음 나머지 경우는 그냥 나머지를 통틀어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x, y항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2차 항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2차 항을 제거한다. 잘 보세요. 그럼 다음 이전으로 넘어가서 얘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편하겠어요? x, y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지금? 못 없애죠. 못 없애요. 그 다음에 2차 항을 없앨 수 있어요? 둘 다 동시에 없애야 돼요. 2차 항이. x제곱은 없어지지 빼면. 근데 y제곱이 살아남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y제곱, x제곱이 살아남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자 소거가 되는 거를 소거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없어지겠죠. 어떻게 없어져요? 여기다 7 곱하고 여기다 8 곱해서 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편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얘가 살아있으니까 뭘 없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가 없앨 수 있는 걸 찾아서 없애는 거라고. 2차항 안 없어지고 그럼 2차항 아니겠네. x, y항 안 없어져요. 아니네. 그러면 상수항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을 없애는 순간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자, 그런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다루지 못하겠고 여러분 예제를 통해서 달아주세요. 자, 정리합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자, 1차 방정식을 대입한다. 그 다음에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다음 또 대입하죠. 그 다음 얘는 없앨 수 있는 걸 없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2차항을 없애거나 상수항을 없애거나 x와 y항을 없애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없애서 풀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그 다음 이제 대칭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y 더하기 x, yx 이렇게 바꿔도 똑같죠? 똑같죠? 그런 걸 대칭식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가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x가 2, y는 3. 얘를 바꿔도 똑같기 때문에 x는 3, y는 2. 뭐 정답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대칭식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x제곱 y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얘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풉니다. 곱셈 공식 기억나십니까? xy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어떻게 치환한다고요? 뭐 여러분이 여기는 u와 v로 치환을 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식으로 마음에 드는 문자로 선생님은 보통 캐피탈 대문자 a 또는 마이너스 2b 이렇게 치환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식으로 치환하면 돼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고 그런데 이제 마치 지금 얘가 합이고 얘가 곱이기 때문에 그죠? 얘가 합 x, y 뭔가 두 개의 합이고 얘가 뭔가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2차 방정식에서 얘가 합, 얘가 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예제도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셔야지 이게 기억이 나지. 근데 꼭 이대로 안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뭐 꼭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꼭 이렇게 넣지 않으셔도 돼요. 풀리니까 이러한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다. 이런 방법을 숙지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뭐 수학은 뭐 창의 수학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수학은 절대 창의가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입니다. 논리. 논리가 뭐야?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뭐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만의 논리를 갖는 게 창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편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숙지해 놓으면 좋은 논리예요. 여기를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논리가 나와야지. 이것도 잘 모르면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저는 답 구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선생님 저는 이것도 충분히 마스터를 했는데 선생님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봤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면은 성장하는 거지. 성장하는 거니까 자 내가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이걸 가르쳐줘도 다르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똑똑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니까 지금 이런 방법을 충분히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그 논리를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공통근이다라고 나옵니다.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연립방정식 두 개야. 연립방정식이 두 개라고. 자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공통근이다.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정식 완전히 똑같아요. 두 개가. 두 개가 완전히 똑같으면 공통근이 다겠지 뭐.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 이 공통근 단원에서 말하는 공통근이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그러니까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달라. 서로 다른데 풀다 보니까 같은 근이 하나가 나온다는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공통근 문제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 방정식인데 풀어봤더니 같은 근이 하나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방정식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러냐면 이 공통근 문제를 막 풀다 보면 답이 두 개가 나와. 답이 두 개가 나온다고. 그 중에 하나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방정식을 똑같이 만들어 버린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의 방정식이 똑같아 버리면 공통근이 하나가 아니야. 전부 다 공통근이 모든 근이 다 같아져 버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통근이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런 방정식들을 풀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풀었을 때 답이 두 개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뭘 없애요?
두 개의 방정식을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답을 없애야 돼요. 자,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통근을 먼저는 공통근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공통근을 지정해 놓는 거예요. 알파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식에 다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식이 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말이 뭐냐면 연립한다라는 거예요.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방식대로 또 연립을 해서 푸는 거예요. 연립을 해서 풀면 공통근을 구할 수 있는데 답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2개가 나온다고. 무조건 2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답이 아니야. 뭐? 이 2개의 방정식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공통근이 1개가 아니겠지. 그죠? 우리는 이 알파 하나라고 놨는데 이 여러 개 나온단 말이야. 그거는 답이 아니고 그걸 만족하는 알파 값을 우리가 답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제가 지금 공통근에 관한 예제가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꼭 한번 지금 이 강의를 잠깐 스톱하시고 다시 그 문제를 풀고 와서 강의를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부정방정식. 이제 부정이 나왔네요. 부정방정식. 부정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앞에 우리 선생님이 부정과 불능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정이 뭐라 그랬어?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다고. 해가 있긴 있는데 정할 수가 없어. 자, 미지수가 2개인데 지금 봐요. 여기. 식이 1개야. 뭘로 정할 겁니까? 1, 2로 할 거예요? 0, 3으로 할 거예요? 마이너스 1, 4로 할 거예요? 정할 수 없죠. 무수하게 많다고. 무지하게. 그래서 얘는 부정이에요.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부정 방정식이라고. 그런데 선생님 얘를 그럼 어떻게 풀어? 조건을 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조건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단 y는 자연수다 이렇게 딱 준다고. 이러면 풀 수 있죠. x가 y가 자연수로 한정돼요. 그럼 뭐 1, 2, 그 다음 2, 1 또 있습니까? 0은 자연수가 아니죠. 이렇게 딱 2개로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원래는 못 풀지만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줘가지고 풀 수 있는 방정식, 그거를 바로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와 연결이 깊냐면 인수분해 파트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인수분해를 여러분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하셔야지만 여기가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인수분해와 아주 연관성이 깊은 파트예요. 자, 방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아요.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정수 조건, 실수 조건 또는 뭐 자연수 조건 하면 해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정방정식 풀이. 자,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바로 이게 뭡니까? 지금 괄호, 곱하기, 괄호 이런 꼴로 만든대. 이게 뭐냐면 바로 괄호와 괄호 사이가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얘가 뭐였어? 얘가 바로 인수분해였잖아요.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xy 더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이 예를 들어서 3이래요. 얘를 풀어보래. 그 다음에 xy는 정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xy가 정수라는 조건이 정수 조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선생님 저는 이런 인수분해를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지. 그럼 인수분해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양변에다가 2씩만 더하면 됩니다. 양변에 2씩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1 되겠죠? 1은 몇이 돼요? 5 이렇게 되겠죠. 5.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뭐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더하기 1과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렇게. 선생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연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수학적 감각이 아니에요. 이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정수 조건이니까 얘가 정수 곱해서 5가 나온다고요. 뭐겠어요? 그럼 얘가 1 곱하기 5, 얘가 5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5,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x는 0, y는 4 하나. 여기 x는 4, y는 몇이에요? 0, 2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네 쌍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의 풀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하, 인수분해와 굉장히 밀접한 파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는 실수 조건. 여기가 어려워요. 실수 조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실수에 대한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이게 우리가 2단원한테 배운 항등식이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나왔으면 당연히 둘 다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절대값. 둘 다 뭐야? 절대값의 의미는 양수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죠. 얘를 양수로 만들고 얘를 양수로 만들었는데 얘 0이래. 그럼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항등식에 대한 개념이고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출제 받치예요. 출제 받치입니다. 여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문자가 두 개거든요. 문자가 두 개인데 여기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나는 x가 좋으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 나는 선생님 저 y가 좋은데요?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한 문자는 뭐냐? 나머지 한 문자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숫자 취급해버립니다. 이게 어려워. 선생님 문자로 돼 있는데 왜 숫자 취급해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죠? 상수는 항상 숫자 내는데 문자로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상수 취급하지? 여기서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이 없는 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지금 2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대. 얘가 0이라는 거야. 얘가 0. 그런데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얘를 통째로 뭐라고? 통째로 그냥 상수 취급을 한다고. 상수 이렇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통째로 상수 취급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그냥 2차 방정식이 돼버려요.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그런데 이 x값이 뭐라고? x값이 실수야. x값이 실수인 2차 방정식. 뭐야? x값이 실수야. 2차 방정식이야. 판별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틀리죠.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즉 4분의 2로 가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1 마이너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풀어줄 수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상수 취급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숙지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y로 하고 싶으면 이제 x에 대한 부분이 다 상수가 되는 거야. 풀이가 어떻게 해? 똑같겠죠. 여기서 y가 앞으로 오고 이게 앞으로 오고 이게 들어갈 테니까. 그죠? 여기가 이제 2차 방정식이랑 연결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가 부등식이 나와요. 어렵죠?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부등식에서 여러분 그 고통을 느꼈을 거야. 예전에 학교 시험에서 무슨 뭐 과자를 나눠주는데 뭐 3개씩 나눠주면 몇 개 모자르고 그죠? 뭐 4개씩 맞으면 2개씩 나누면 몇 개 남고 막 그런 거. 과부족 문제도 너무 어렵고. 자, 그런데 이제 부등식을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랑 같이 연결하다 보면 되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여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부등식을 포기하시면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뭐 문과로 가시게 되면 경제 수학을 전공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과를 가시게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죠. 부등식이 아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부등식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1차 부등식을 하기 전에 이제 부등식이 아주 기초적인 성질이에요. A가 B보다 커요. 뭐 이게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그지? B가 C보다 커요.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죠. 이거 너무 유치하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큽니다. 똑같은 걸 더하거나 똑같은 걸 뺐어요.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큽니다. 양수를 곱해주거나 나누어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음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좋아. 자, 다음 페이지.
역수의 대소 비교. 여기를 조금 헷갈려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것만 기억한다고. 여기만. 단편적으로 여기만. A가 B보다 크면 뒤집으면 달라진다. 그런데 이게 성립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야 이거. A, B의 부호가 같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응? 만약에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 당연히 얘 크죠? 얘 뒤집어봐요. 얘 2가 되고 얘 마이너스 3 되죠? 아니 어쨌든 얘는 양수고 음수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응? 아 역수가 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반드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아 역수를 구해놓고 아 역수니까 부등호가 당연히 바뀌어야지. 당연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호가 같아야지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고 부호가 다르면 뒤집어도 양수고 안 뒤집어도 음수 양수가 대소 관계가 바뀔 리가 전혀 없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만 알았으면 이런 경우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죠. 이거 그냥 A로 나눠서 푸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A의 부호에 주목을 해야죠.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냥 나눠도 돼요. 부등호 방향에 신경 안 쓰고. 그런데 A가 음수면 음수로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A가 양수 좋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A가 음수 그래. 부등호 방향 바뀌어. A가 0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A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0 곱하기 X가 뭐보다 크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서 1번, 2번까지는 크게 어려운 설명이 아니에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A로 나눠주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를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0 곱하기 X가 1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니 뭐 X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무조건 0이잖아. 0이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X값이 있겠냐고.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해가 없어요.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해는 없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불능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 뒤에 있는 이 B가 지금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만족하는 해가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죠? 그다음 이제 부정은 뭐겠어요? 반대예요. 0 곱하기 X가 0 곱하기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제 0, 다 0이야. X가 뭐가 들어가도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잖아. 무조건 크잖아. 그잖아요. 그지? 여기는 X가 뭐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그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이 부등식이.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1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자 다음을 풀어보시오. AX가 만약에 3보다 크다. 그럼 얘를 단순하게 그럼 X는 A분의 3이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그냥 틀려요. 어떻게 해준다고? 어떻게? 얘는 경우를 다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는 답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답이 어떻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A가 0일 때는 답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해야지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 자, 이런 거 이제 답 내기 쉽겠죠?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립부등식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연립부등식.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다음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답을 어떻게 썼어요? 여기서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죠. 이게 바로 연립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와서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됩니다. 연립방정식이 뭐예요? 두 개의 방정식에 성립하게 되는 그 해, 그게 연립방정식 해였잖아. 얘는 두 개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범위, 부등식은 범위니까 그 범위가 바로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이렇게 방정식처럼 묶어가지고 푸는 거, 이렇게 묶어서 푸는 게 연립부등식이다라고 하고, 자, 같이 연립한다는 게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이다, 연립일차 부등식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 용어는 여러분 크게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립해서 푸는구나. 자, 연립부등식의 해, 각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런 범위요. 이런 범위가 해가 됩니다. 우리 이제 자주 했었으니까요. 자, 1차 부등식의 풀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각각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얘도 따로 구하고 얘도 따로 구했어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냈어요. 나타냈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찾았죠?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아하. 그 다음 공통 부분이 만약에 없어. 공통 부분이 이렇게 풀었는데 얘는 이렇게 날아가고 얘는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없잖아요. 없으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풉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부등식을 풀면 답이 범위로 나온다고. 그런데 답이 범위로 나오지 않고 값으로 딱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2다라고 하면 하나가 1로 가고 하나가 여기서 1로 가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공통 부분이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그럼 x는 2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항상 부등식은 뭐냐면 답이 뭐보다 크거나 뭐 작거나 뭐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될 때는 마치 방정식의 풀이처럼 하나로 딱 떨어진다라는 거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왠지 답 쓰다 보면 뭐지? 내가 부등식을 풀었는데 왜 답이 하나 나오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풀이 방법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가 잘 풀었어. 그럼 그게 답이야. 믿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안 돼.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자, 여러분 요거 방정식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방정식이 만약에 A는 B는 C,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방정식 아무렇게나 풀어도 돼요. 방정식은 내가 A는 B, B는 C, 뭐 A는 C, B는 C, 뭐 A는 C, A는 B 이렇게 아무렇게나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은 그러면 안 돼요. 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야 돼요. 이렇게. B를 기준으로. 왜 그럴까? 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A랑 B랑 C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하나, 뭐 B를 이렇게 하나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어차피 똑같은 식들이니까. 근데 얘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눴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자, A가 B보다 작아요. 그죠? A는 C보다 작아요. 됐죠? B랑 C랑 뭐가 크고 작은지 구별되십니까? 이것만 딱 보고 구별이 되세요? B랑 C랑 뭐가 더 작은지? 구별이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가 C보다 작아요. B가 C보다 작아요. 구별되십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게 얘를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이 방법밖에.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쪼개버리면 문제는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서 판별이 불가능하잖아. 얘를 풀어봤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얘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지만 A와 B의 대소관계와 B와 C와의 대소관계와 A와 C와의 대소관계를 전부 다 구별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방정식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부등식은 이 B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연립해야겠다라는 걸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절대값. 여러분이 드디어 무서워하는 절대값이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을 정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값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계속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절대값을 그냥 이렇게 부호 띄고 그렇게 암기를 해놨으면 지금부터 이제 새로
세로의 절대값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시고 반드시 1학년 때 얘를 극복을 하셔야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수학 문제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값은 반드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우선 절대값 x가 a보다 작으면 이렇게 푼다. 이거를 편의상 선생님이 이렇게 사이범위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이범인가요? 사이범위.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얘는 선생님 편의상 겉범위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겉범위. 이게 뭐 수학적 용어는 아니고요. 수학적 용어는 아니고 강의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대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풀리냐면, 첫 번째,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자,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어요? 부호를 띄는 게 아니라, 양수로 만들어라 이거였다고. 그런데 이미 x가 내가 양수라고 넣었는데 양수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풀려요? x는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풀린다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지금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x가 음수라면, 자, 절대값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부호를 띄는 게 아니라 양수로 만들어라 이거였다고.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양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지. 절대값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면 얘가 2보다 작다. 결국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우리가 합쳐주면 얘는 x는 2보다 작고 수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여기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x가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풀린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지? 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수학은 물론 시간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이런 정도는 그냥 바로 그냥 사이범위다. 작다라고 하면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자 인지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헷갈려요. 선생님 그럼 이런 해가 없다며요. 그런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연립 방정식, 서로 다른 부등식, 서로 다른 부등식을 풀었어. 서로 다른 부등식을 풀었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건 해가 없는 거예요. 얘랑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그냥 이 x값의 범위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연립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이 부등식 하나라고 얘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다른 부등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를 그냥 푼 겁니다. 얘를 풀면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림만 보고 해가 없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서로 다른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공통 부분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의 방정식을 풀어서 이 지금의 방정식의 범위를 구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3번은 뭐예요? 이거는 굳이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이런 부분은 왜냐면 괜히 이것까지 암기하려고 그랬다가 여러분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이거 그냥 참고만 하시겠습니다. 이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참고만 하면 얘는 그럼 어떻게 풉니까? 우리 불과 앞에서 배웠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얘로 이렇게 나눠서 푸세요. A는 절대값 X. 그 다음에 또 절대값 X, B 이렇게 푸시라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자 우리 이제 복습해 봅시다. 얘는 B니까 겉범위 사이범위 작으니까 사이범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B에서 여기 B 여기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요 사이범위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 겉범위로 날아가요. A가 여기 있다고 치고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겉범위로 날아간다고 이렇게 겉범위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연립해서 푼 거잖아요. 이거랑 얘랑은 다른 부등식이잖아. 그죠? 그럼 공통 부분 이쪽이 답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굳이 뭐 얘는 뭐 이거 또는 뭐 이거라는데 뭐 굳이 뭐 여기까지는 암기하시지 마시고 요렇게 우리가 이 두 개를 인지하시고 얘는 크게 뭐 시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간을 나누어 풀기. 얘가 뭐냐면 이제 절대값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값이 막 두 개, 뭐 요즘에는 세 개까지 안 나오는데 예전에 막 세 개까지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간을 나누냐? 지금 굉장히 풀이가 좋아요. 응? 설명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글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제를 한번 들겠습니다. 절대값이 만약에 두 개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 그 다음에 더하기 절대값 x-3, 뭐 얘가 뭐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이 경계예요.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뭡니까? 수직선에서 이 수직선을 쫙 있으면 얘가 0이 되는 지점, 즉 x는 1이 바로 기준이 된다고. 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나눠져요. 그 다음 또 얘가 0이 되는 지점, 3이 바로 경계가 됩니다. 그럼 구간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구간을 3개로 나누는 거야. 뭐? x가 1보다 작을 때. 첫 번째 구간. x가 1보다 작을 때. 자, 두 번째 구간은 사이가 되겠죠.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구간은 어떻게 돼요? x가 3보다 클 때. 선생님 등호는요? 등호는 다 붙여도 되는데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문제집 편지에 따라서 한 곳에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다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0은 부호가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없기 때문에 다 붙여도 되는데 근데 이제 교과서 편제상 이렇게 우리가 한쪽에만 붙여줍니다.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럼 x가 1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x가 1보다 작아요. x가 1보다 작은데 1을 뺐어. 아니 x가 1이 못 된다고. 뭐 2분의 1, 0 이런 거예요. 1을 뺐다고. 그럼 얘가 뭐야? 음수가 되잖아요. 음수가. 얘가 음수가 되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게 뭐야? 양수로 만들어라.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립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 김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고 얘는 심지어 3을 뺐네. 그럼 또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 이 사이일 때도 이렇게 똑같이 풀어주시고 똑같이 풀어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통범위나 아니면 전체 범위로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뒤에 우리가 예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또 하시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등식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뭐랑 연결된다고? 함수랑 방정식으로도 연결이 된다고요. 응? 그러면 이게 그쪽에서도 함수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요.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지점을 경계로 해서 엄청나게 함수가 다른 그림이 나온다던가 아니 방정식이 희한한 답이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핵심입니다. 절대값 기호환이 0이 되는 x값을 경계로 구간을 나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6강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